변시 합격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시험 봐가지고 시험 못 보게 하고 막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졸시 마사지라 그래요. 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유쾌, 상쾌, 통쾌. 안녕하세요. 언제 해도 너무 어색하다. 재밌는 것 같은데. 아 재밌어요? 네, 전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욕망 있으시죠? 욕망 있죠. 또 오셨습니다, 이재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이네요. 아,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나 MC 뺏긴 거야? 멘트를 일부러 하나씩 뺏어 보는 것 같아요. 내 멘트 한번 뺏고 MC 멘트 한번 뺏고. 들켰네요. 위험한 아닙니다. 사람이네요. 궁금해서. 요즘은 약간 제가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TI 빠져. 성격 검사요? 네, 우연히 해봤다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네.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계속 반복해서 해도 계속 똑같아요? 똑같은 게 나왔어요. 어. 저 2번 해봤는데 뭐 똑같은 게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저는 ENFP. ENFP. ENFP가 재기발랄한 활동가. 저랑 비슷하신데요? 그래요? 뭐? 저는 ENTP랑 ENFP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아 진짜요? ENTP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아닌가요? 뭐 아닌가? 그렇죠. 이게 그 E가 뭐 그거 외향형. 그러니까 E랑 I랑 나뉘고 그다음에 N이랑 S랑 나뉘고 T랑 F랑 나뉘고 P랑 뭐가 짝이지 기억이 안 J. 나요. PJ. 기억이 안 나네. 네. 한 번쯤 해보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MBTI가 질문이 엄청 많고 유료인데 요즘에 약식으로 거기 써 있는 그거 MBTI 하면 직업 추천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변호사가 있던가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떡하지? 왜냐면은 거기에 커리어 패스가 나오거든요. 거기? 약간 그 미디어 약간 이런 거였어요. 나 지금 하고 계셔. 이게 천식이네. 그래서 그리고 놀랍네요. 거기에 제 성향이 약간 너무 다양한 걸 하고 싶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이 되게 많대요. 되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히말라야도 다녀오시고. 그래 보여요. 아무튼 네. 그래서 MBTI를 추천드리면서 네. 오늘 이제 입시 마지막 네. 얘기죠? 그쵸. 로스쿨 이야기 마지막. 네. 로스쿨 지원하기 전에 MBTI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다. 좋습니다. 변호사가 잘 맞는 유형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하긴 맞아요. 맞아. 거니까. 맞아요. 왜냐면 오늘 맞아요.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럼요. 이런 매끄러운 진행. 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우리가 지난번에 검클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두가 검클빅을 이제 좀 목표 삼아서 이렇게 경쟁이 좀 과열되는 양상이 있다. 근데 모두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로가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도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네. 뭐 대충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글쎄요. 예를 들면은 저번 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송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나가서 이렇게 사건을 가지고 이제 원고 피고 대리해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흔히 딱 변호사 했을 때 상상하시는 그거. 그렇죠. 네, 드라마 그게 보면 소송 업무 뭐 그쵸. 이런 거. 업무를 아. 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냥 이제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그쵸, 그런 그쵸, 변호사도 그쵸. 있고 사내 변호사도 있고요. 사내 변호사 회사에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시는 분도 인하우스 있고. 변호사라고 하죠. 네. 인하우스 변호사. 네. 사내 변호사가 요즘에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회사에서 맞아요. 법무팀의 비중을 자꾸 늘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기도 한데 사실 로스쿨 제도가 이제 도입되면서 변호사도 많이 늘어나고 그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다양한 어떤 법조인의 영역들을 넓히자라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던 좀 흥미로운 영역은 이제 공익전담 변호사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공익전담이라는 게 뭐 엄청 막 무슨 영화 나오는 인권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영리 그냥 공익 세터에서 그냥 일하는 변호사님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냥 회사에 취직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일반 회사원처럼 공채 하면서 이제 회사랑 잘 협상을 해서 자격수당을 받는 형태로 일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자격수당이라는 게 있죠. 네네네. 석박사도 이렇게 석박사 갖고 취직하면 자격수당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평가할 때도 가점 요소 그런 거 있던데 보니까. 네 맞아요. 또 그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진로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렇게. 네네.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역시 그냥 송무 송무죠. 변호사죠. 송무 자문 변호사. 법률 저기를 하시는. 그렇죠. 로펌을 다니는. 로펌을 다니는. 뭐 다양하죠. 근데 송무 변호사도 로펌에 소속돼서 정말 이제 어소 파트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냥 정말 이제 개업 혼자서 법률사무소 차리셔서 개업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형태가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어쏘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회사원 그쵸. 같은 근로자죠. 근로자. 근로자. 판례도 나왔어. 아, 이거 중요한 얘기다. 판례 나왔다네. 근로자. 그러니까 종전에 약간 변호사는 이제 돈을 받고 이래도 이게 좀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좀 이랬었는데 이제 최근에 속속 이제 변호사도 워낙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근로기준법은 엄청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사각지대죠. 제일 사각지대죠. 놀라운 일이죠. 법 전문가들이 법에 사각지대 있다는 게.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은 이제 예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네. 지금 이제 인권 변호사 네네. 인권센터에서 이주민센터. 이주민센터에서 네네. 일을 하고 계신데 비영리 민간 뭐 네. 시민단체 정도 그러니까 하면 다들 좋을 것 뭔가 같아요. 학부 때 뭔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거니까 맞습니다. 학부 때 전공이 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그거를 간략하게 네. 면접용 말고 아 면접님 말고요. 레알로. 저는 레알로. 레알로 그 농과대학, 그러니까 네. 농대에서 저는 이제 그 농산업교육과를 전공해서 졸업하고 SDS라는 이제 IT 기업에서 네. 저는 웹 프로그래밍 개발을 한 2년 반 정도 오래 하다가 하셨네요. 예,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졸업 그 퇴사를 하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로스쿨 준비를 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다니면서 준비하고 그 붙자마자 퇴사하고 음. 로스쿨 3년 나와서 지금은 이제 아까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주민센터 친구라는 곳에서 네, 이주인권 관련된 시민 단체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실 때랑 어때요? 잔고? 사실 회사 할 때 많이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퍼센트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000에서 900은 작지만 뭐 300에서 200은 굉장히 큰 차이인 약간 그런 느낌,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은 뭐 약간 그것도 좀 고민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많이들 그래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잘 다니고 있고요. 가장 차이는 역시 자유도죠. 자유도. 어떤 저의 어떤 재량 같은 것들이 크다는 거. 회사 다닐 때랑 다르게.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막 눈치 보면서 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화장실은 제 맘대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정도 차이. 배설의 자유가 생기는 아, 굉장히 커요. 아침에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다는 위로도 거는 배설하고 밑으로도 배설하고 제 개인적인 인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위로도 네. 배설한다. 킴자님은 네, 너무 더러운 얘기가 돼가지고 빠른 진행을 네. 저는 학부 전공이 사실 공대였어요. 오, 공대에 네. 나왔고, 공대 아름이 4학년 때 준비해서 바로 이제 로스쿨 바로 갔어요. 로스쿨 졸업하고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회사로 그냥 취직한 케이스예요. 저희 회사가 좀 특이해서 사내 변호사를 뽑지 않고 법무실에 들어가는 건데 그냥 일반 공채로 뽑아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법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회사 사내변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사내변? 그러니까 회사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그쵸, 어떤 네. 점이 좋은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자유도 측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냥 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공채니까 같은 이제 동기들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해보면은 확실히 저한테는 선택권이 더 있는 거죠.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여기를 나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눈치를 좀 덜 보는 것도 있고 다른 분들도 좀 더 이게 좋은 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존중해 주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도 얘가 전문가라고 하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연차가 이렇게 낮으면은 사실 얘기를 했을 때 뭐 좀 무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좀 말하는 되게 이제 고가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국가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차하면 여차하면. 내가 아예 뭐 근데 실제로 굉장히 이직이 잦은 직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제 송무를 하다가도 사내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내변 하다가도 뭐 개업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이제 뭐 포무 취직을 하시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 직종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 네, 제가 같아요. 라이센스 들고 있으니까 네. 이직이 좀 네. 자유롭다는.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사내변 저 같은 경우 포함해서 이제 회사로 오시는 분들이 장점이 흔히 말하는 게 좀 일반 송무보다 업무의 로드가 좀 적어요. 퇴근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조금 일가정을 양립하기에 좋다라는 평이 좀 많죠. 워라벨을 네, 챙길 수 워라벨이 있다. 좋다. 그리고 네, 저는 선배님은? 학부를 법대를 나와서 법 공부를 하고 사실은 제가 조금 연식이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 별로 차이 안. 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거짓말을 할 때 눈이 떨리는 거야. 땀이 나요 보통. 왜 그래요, 진짜?
그 선행학습을 하고 온 셈이죠. 네네. 그래서 초반에만 성적이 좋았던 초반에 것 같아요. 꿀을 좀 빨았다. 나는 꿀을 좀 빨았다. 초반에만 성적이 좋았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랬었고 예, 그래서 조인이 돼서 뭔가 하고 싶었던 그런 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3년 동안 재밌게 저는 그래도 비교적 재밌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학회 활동도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익인권법 학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지역과 관련해서 뭐 계속 교육을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들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도 만나시고. 맞아요. 약간 네. 방금 화들짝 하면서 아차 내가 그 얘기를 고맙습니다. 나 예전에 그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요거랑 좀 맞습니다. 얽힌 이야기가 딸기 우유 네. 딸기 우유가 이어준 인연이라고 진짜요? 그건 뭐죠? 와이프가 저한테 딸기우유를 이렇게 건네줬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와이프 친구들이 딸기우유를 끼부렸다고. 어차피 공부는 안 하시고. 다들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법대 출신이 정말 로스쿨을 유리한가 아니면 법대 출신과 비법대 출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초반에는 그 쿼터를 조금 더 썼던 것 같아요. 법대 비법대 비율을 뽑을 때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쿼터를 2개는 법대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죠. 이제 법대가 많이 없어졌죠. 없으세요. 그러니까 네. 로스쿨이 법대가 없어진 있는 학교들도 있죠. 로스쿨이 네. 있는 학교는 법대를 줄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네. 뭐 뭐, 그렇게 바뀌었구나. 예, 뭐 그런 거 같고 이제 저 때는 이제 아직은 존치하고 법대 졸업생들이 있었으니까. 네, 어쩔 수 많이 없이. 있고 예,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이게 초기엔 확실히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을 하고 온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익숙하고 이제 다 공부도 미리 시간을 벌어서 이제 한 거고 그렇다면 근데 이게 좀 정말 적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비법대여도 적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금방 따라잡고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결국은 이게 정말 꼭 법대라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성적이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혹시 뭐 로스쿨을 내가 가고 싶어요. 나 네. 로스쿨 가고 싶어. 그러면 혹시 전략적으로 이런 과를 가면 좋다. 그런 게 있나요? 두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량적으로 많이들 뽑히는 학과가 경제학과, 경영학과, 사회학과 이런 것들이 많이 뽑히고요. 그리고 그 외로는 사실은 뭐 딱히 그 3개 정도의 과가 많이들 로스쿨을 근데 진학을 하죠. 문과 쪽에서 사회학과랑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빼면 인문대 정도밖에 안 남는. 그렇죠. 네. 근데 인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경 계열. 상경 계열들이 많이 그러니까 많이들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어느 과라고 점수를 더 많이 주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래도 과에 대한 어떤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많이 가시는 대부분 비율은 학교에서 네. 상경 계열이 더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거 아니에요?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시니 대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교수님들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 사회 구조가 엉망진창이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뽑고 싶다. 그러니까 닭이나 달걀이냐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학교 쿼터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까 학교가 좋은 애들이 시험 잘 본 건지. 그렇죠. 아니면 학교 좋은 애들을 뽑은 건지는 그렇죠. 모르는 것처럼. 입시 경쟁이 과열했던 과를 들어갔던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지 그렇죠. 걔네들이 그 적성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잘 모르.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경향성은 좀 있다. 네. 덥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과에서 오는 사람도 굉장히 선호를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좀 물타기 좀 하려고요. 딴 소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 수학 푸는 거랑 비슷한 사고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잘해요. 정말 공대 나온 분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이과 나온 분들이 되게 훌륭한 성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히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빅펌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냥 보통 송무를 하는 법무법인들에서는요. 그런 다양성 갖고 있는 인재들도 좋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들이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얘를 투입시킬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농대 나온 친구는 병아리 사건 하기도 하거든요. 네. 얘기하자면 병아리 1도 모르는데 미쳐버리겠다고. 그 친구는 예, 농대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진짜 뭐 성무 네.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 사건마다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다 새로워요. 네. 10년이 되든 1년이 되든 모든 사건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하는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좀 낮고 이해도는 확실히 뭐 병아리는 1도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도 뭔가 아는 용어들이 비농대 있죠. 출신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예. 병아리 뭐 하다못해 뭐 사료 그렇죠. 뭐 예. 회사나 그런 것들 많이 풀 하니까. 이름이라도 뭐 좀 그 친구들 사료는 잘 이해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의 가치들이
더 반영이 되려면 사회 분위기나 어떤 그런 편견들이 좀 많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제가 로스쿨에서 느꼈던 건 그런 게 아직 깨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잘 치는 거고 그리고 시험 잘 치는 애들 어떤 애들 그냥 뭐 어리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그래도 어떤 애들 그냥 뭐 수능에서 가장 높은 탑을 찍은 애들 이런 구도들이 사실은 뭐 개인이 뭐 나쁘고 착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계속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로스쿨에도 계속 있으니까 좀 쉽게 안 바뀌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네요. 아유, 우리 4부나 달려왔어요. 로스쿨 너무- 입시 얘기. 너무. 마음 같아서 40분까지 하고 싶네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아니, 우리를 뭐 지금 3킬 참이에요. 아니, 계속 아니, 와요, 아니, 계속 아니, 와. 아니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좋고 저는 어.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어. 기록에 다 남아요. 정말요? 정말 상쾌 유쾌하네요. 네. 아, 네,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진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저 이주미 센터 친구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이주미센터 친구. 네. 대림역. 이재호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봬요. 또 봐요.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